웹사이트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질환이 예후가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질환을 얘기할 때 이미 지나가 버린 지식이나 혹은 여기저기서 채집해서 믿을 수 없는 지식들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질환이 진단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나 간호사, 코디네이터, 제약사 또 많은 외과의사, 내과의사들이 함께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료 성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제 2, 3년밖에는 살 수 없다. 아니면 이제 희귀 질환이다. 그다음에 완치가 없다. 이런 비관적인 정보만을 접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폐동맥 고혈압 약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적절한 약물을 치료를 잘 한다면은 상태가 많이 나빠지지 않고 현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치료를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문 병원을 권유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만 이 질환은 비교적 빈도가 낮은 질환이기 때문에 같은 질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또 이런 지원 인력,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류마티스 내과, 소아과 이런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이 다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이 돼야 진료의 수준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센터를 찾아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12시에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클리닉이라고 하는 섹션을 따로 두어서 10분당 진료 대기 시간을 다른 일반 환자분보다도 더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진료의 특수성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이고 정보도 많이 없으세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알기 어려운 말들도 너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질환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에 있어서 저는 식이요법의 가장 큰 부분은 저염식과 소식이라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과식하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음식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못 지키거든요. 의사가 처방하는 약만큼 생활 습관의 교정도 중요한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사실은 식사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부분의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와파린이라는 항고자 약물을 복약하고 있습니다. 이 약에 있어서 주의가 되어야 되는 주요한 몇몇 가지 식사 주의사항들은 별도로 반드시 교육을 받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이외의 식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폐동맥 고혈압 자체에 있어서 특별하게 뭘 못하는 유전성 어떤 질환과 같은 식사의 금기사항들은 사실은 그렇게 철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이 식사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하면 행복한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는 운동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있어서는 자신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을 늘 같은 강도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그 운동이 무엇이었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6순, 7순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운동 강도와 이제 10대를 갓 지난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의 운동 강도는 달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 강도는 일률적으로 정한다기보다 저희가 환자분들을 쭉 대하면서 마치 맞춤 양복을 맞추듯이 본인이 반복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를 정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임신해야죠. 폐동맥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아오면 임신, 출산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대다수가 젊은 가임 여성이거든요. 가임 여성에 있어서의 출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때때로 목숨을 걸고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들은 저희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분이나 가족을 꼭 데리고 와서 정말 임신이나 출산을 얼마나 원하는지라는 필요성이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과 질환의 상태를 저울에 같이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산모들은 성공적으로 출산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우리가 의학 기술들을 충분히 현재 알고 있는 지식들로 환자를 충분히 주의 깊게 돌본다면 출산이 가능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환자분에게 너무 가혹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삶의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신, 출산도 우리가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명확한 사실이지만 안 된다기보다 위험과 얻고자 하는 바람을 의사로서 같이 놓고 충분히 면담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울증입니다. 아마 심하게 아파본 사람들은 크든 작든 우울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 환자라 그래서 특별히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울했던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시면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우울해하거나 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가 훨씬 더 힘들었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장애인들과 달리 신체 장애가 명확하게 타인이 볼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인이 볼 때는 멀쩡한 젊은 나이에 건강한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길을 많은 비용 부담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혼자서 온전히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 환자들이 우울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환자분들, 동료들과 늘 얘기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질환이지만 약으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질환이시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질환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시고 같이 질환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지 똑같은 약을 드시고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제가 상담하는 환자들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호전도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함께 이겨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 받으시고 확진 받으신 다음에 병원에 오실 때는 꼭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저 같은 상담 간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예우라든지 뭐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꼭 함께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수님께서 주최하시는 폐고혈압 환자의 날 같은 것에도 그 보호자분들이 꼭 함께 참석을 하셔서 그 가족의 질환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분들 진료 볼 때는 더 세심하게 챙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산장증례가 해당되실지 아니면 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실지 혹시 약제에 대한 기대 효과나 혹시나 부작용 같은 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겠지만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가치가 있는 일들로 연장되고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환자라는 진단명이 붙은 것은 병원에 오시고 또 의사의 지시를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하는 뜻이지 사람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몇 가지 부분을 잘 지킨다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고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임의대로 드시지 않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하라고 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잘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고 덜 먹으니까 괜찮고 이런 생각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방대로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